혹시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변비약 없이는 하루를 못 보내시나요? 변비약 복용량이 점점 늘고 효과도 떨어져서 걱정만 쌓이고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올해 80세가 넘으신 저희 어머니의 30년 묵은 고질적인 변비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대장 전문의를 찾아가고 관련 의학 논문 수십 편을 밤새 읽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일 변비약에 의존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지고 오히려 장이 점점 더 망가지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매달린 끝에 단순히 의학 지식을 넘어선 어머니가 매일 실천하시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고통에서 해방되신 가성비 기적의 변비 탈출 비법을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최고의 의사가 알려준 의학적 진실과 어머니가 실제로 효과를 본 생활 속 지혜들을 오늘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변비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무려 5배 이상 많은 어르신들이 변비로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변비약 한 알 드시고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 알로는 안 되고 2알, 3알 점점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약을 먹어도 배변이 제대로 안 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1시간씩 계시면서 힘을 주시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변비는 절대로 그냥 불편한 증상이 아니에요. 단순히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전문의 선생님께 여쭤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변비를 오래 방치하면 우리 몸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변비가 오래되면 장 속에 나쁜 균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변이 장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부패하면서 독소를 만들어내요. 이 독소들이 장벽을 계속 자극하면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염증성 장 질환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염증성 장 질환은 한번 생기면 치료하기가 정말 어렵고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변비 때문에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계시고 과도하게 힘을 주시게 되잖아요. 이게 치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치질 때문에도 고생하시는데 대부분 변비가 원인이에요. 항문 주변 혈관의 압력이 가해지면서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터지게 되는 거죠. 한번 치질이 생기면 앉아 계시는 것도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장폐색이라는 증상입니다. 변이 장 안에서 너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아예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심한 경우에는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전문의 선생님께서도 이런 환자분들을 응급실에서 정말 많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변비는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배가 불편하니까 식욕이 떨어지죠. 그러면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되고 체력이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원래도 식사량이 적으신데 변비 때문에 더 못 드시게 되면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어요. 또 변비가 우울증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매일 화장실에서 고생하시고 배가 불편하시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기분도 우울해지고 의욕이 떨어지시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변비가 심하실 때는 외출도 안 하시고 집에만 계셨어요. 화장실 문제 때문에 불안하셔서 어디를 나가는 것 자체를 꺼리시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변비의 위험성을 강조하느냐면요. 변비를 단순히 나이 들면서 생기는 불편한 증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변비는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 하나의 질환이에요. 감기 걸리면 약 먹고 쉬면서 치료하시잖아요. 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감기보다 더 심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변비약으로 해결하려고만 하세요. 물론 변비약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변비약에만 의존하시게 되면 우리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약이 장을 대신 움직여주니까 장은 점점 게을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약 없이는 아예 배변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딱 그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변비약을 드셨는데 나중에는 매일 드셔야 했어요. 그것도 용량을 계속 늘려야 했고요. 전문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런 상태를 변비약 의존증이라고 하신다고 해요. 약에 중독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께서 변비약 없이도 건강하게 배변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되찾으실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병원도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대장학문외과, 한의원까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의학 논문도 읽고 관련 책도 수십 권 읽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정보를 모으고 어머니께 하나씩 적용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하고 없으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했어요. 그 결과 지금 저희 어머니는 변비약을 거의 드시지 않으세요. 일주일에 5번에서 6번 정도 자연스럽게 배변하시고 화장실에서 힘들어 하시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표정도 밝아지시고 외출도 자주 하시고 식사도 잘하세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찾아낸 모든 방법들을 여러분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이면서도 돈이 전혀 들지 않거나 거의 들지 않는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실천하셔서 효과를 보신 방법들이라는 겁니다.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든 어르신들, 그리고 부모님의 변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모든 자녀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변비약 없이도 쾌변할 수 있는 비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약을 먹어도 변이 안 나오는지 그 진짜 이유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약을 드시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약을 먹어도 변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약이 가짜여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약의 효과가 약해서 그런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전문의 선생님께 이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께서 딱 2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2가지를 이해하시면 왜 변비약이 소용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식사량 부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변비약은 장을 자극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약이에요. 장이 움직이면 변이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장 안에 변 자체가 없으면 아무리 장을 움직여도 나올 게 없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빨래를 생각해 보세요. 세탁기가 아무리 잘 돌아가도 빨래를 넣지 않으면 빨래가 나올 수 없잖아요? 변비약도 마찬가지예요. 장이라는 세탁기는 열심히 돌아가는데 정작 변이라는 빨래가 없으면 나올 게 없는 거죠. 그럼 변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당연히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만들어집니다.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되고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가 대장으로 가서 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충분히 안 드시면 찌꺼기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소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나이가 들면 식욕이 떨어지기도 하고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건강을 위해서 적게 드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예전에는 밥을 한 공기씩 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반 공기도 안 드시더라고요. 반찬도 조금씩만 드시고요.
나이 먹으니까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힘들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문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게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변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식사량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밥 2공기 정도는 드셔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가 안 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대장으로 가서 변의 부피를 만들어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은 채소, 과일, 통곡물, 해조류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 이런 음식들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소화가 안 된다고, 씹기 힘들다고 피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게 변비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음식을 적게 드시면 변이 만들어지지 않고, 변이 안 나오니까 배가 불편하고, 배가 불편하니까 더 못 드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장은 점점 약해지고 변비는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변비약을 먹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식사량입니다. 하루에 세 끼를 제대로 드시고 계신가요? 밥과 반찬을 충분히 드시고 계신가요? 특히 채소나 과일을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이게 부족하다면 변비약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느려진 대장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약해지잖아요?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장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이 약해져요. 장은 스스로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이걸 연동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움직임 덕분에 음식물이 위에서 장으로, 소장에서 대장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항문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연동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이 약해집니다. 신경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음식물이 장 안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돼서 변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딱딱한 변은 나오기가 더 힘들고 그래서 변비가 생기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대장 무력증이라는 상태예요. 이건 장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약을 먹어도 장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배터리가 다 닳아버린 장난감처럼 장이 힘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전문의 선생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젊었을 때 장은 튼튼한 청년 같아서 조금만 자극해도 힘차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장도 노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극해도 천천히 움직이거나 심하면 거의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변비약을 오래 드신 분들 중에는 약을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는 이미 장이 많이 약해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으로 자극을 해도 장이 반응을 안 하는 거죠. 특히 자극성 변비약을 오래 드시면 이런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자극성 변비약은 장벽을 강하게 자극해서 억지로 움직이게 만드는 약이에요. 처음에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드시면 장이 그 자극에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면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게 되고 약을 더 많이 드셔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악순환입니다.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는 변이 나오지만 장기적으로는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 없이는 아예 배변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딱 이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약 한 알이면 됐는데 나중에는 2알, 3알 먹어도 변이 안 나오셨어요. 전문의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이미 장이 약에 의존하게 된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자신의 변비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사를 충분히 하는데도 변이 안 나온다면 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식사량이 적은데 변비가 있다면 일단 식사부터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변의 굵기도 중요한 신호예요. 변이 연필처럼 가늘게 나온다면 이건 대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변을 볼 때 심한 복통이 있거나 피가 섞여 나온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런 방법들이 약보다 훨씬 안전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찾아낸 변비약을 끊을 수 있는 3가지 황금 습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만 잘 지키셔도 변비에서 해방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변비약 없이도 시원하게 배변할 수 있을까요? 제가 3년 동안 연구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실천하셔서 효과를 본 3가지 황금 습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식이섬유를 포함한 규칙적인 식사와 따뜻한 물 섭취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습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식사가 곧 약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하루 3끼를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거르지 마세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아침 식사는 하루의 시작이고 장을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매 끼니마다 밥을 드실 때 채소를 꼭 함께 드세요.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시금치, 배추, 브로콜리, 당근, 호박 같은 채소들을 매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드시다가 점점 양을 늘려가세요. 그리고 과일도 중요합니다. 사과, 배, 바나나, 키위 같은 과일들도 식이섬유가 많아요. 하루에 과일 1~2개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과일을 드시면 장 운동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통곡물도 좋아요. 현미, 보리, 귀리 같은 곡물들을 백미에 섞어서 드세요. 처음부터 현미밥만 드시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백미에 조금씩 섞어서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백미 70%에 잡곡 30% 정도로 드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서 물을 충분히 안 드시면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하거든요. 물이 없으면 변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최소한 6잔에서 8잔 정도는 드셔야 해요. 한 잔에 200ml 정도니까 하루에 1200ml에서 1600ml 정도입니다.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조금씩 자주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커피나 녹차는 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커피와 녹차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어서 오히려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어요. 이걸 이뇨작용이라고 하는데요.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나 녹차를 드셨다면 그만큼 물을 더 드셔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커피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루에 3잔씩 드셨는데 전문의 선생님께서 이게 변비를 악화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하루 1잔으로 줄이시고 대신 물을 많이 드시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는데 습관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물을 찾으시더라고요. 물은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이 장 운동에 더 도움이 돼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1잔을 드시면 장이 깨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2번째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아침 공복에 차가운 물을 마시는 방법입니다. 아까는 따뜻한 물이 좋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차가운 물이냐고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이건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드시기 전에 차가운 물을 1컵 정도 단숨에 드세요. 이게 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움직여야 해. 이런 신호를 주는 거죠. 차가운 물이 위에 들어가면 위장 반사가 일어나면서 대장이 자극을 받아요. 전문의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원리가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쉬는 상태잖아요. 장도 마찬가지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쉬고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차가운 물이 갑자기 들어오면 몸이 깜짝 놀라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장도 덩달아 깨어나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위대장 반사라고 하는데요. 아침 공복에 가장 강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자연스러운 반사를 이용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이 방법을 시작하신 지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효과를 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차가운 물 한 컵 마시고 30분 정도 지나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시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아침 이 습관을 지키고 계세요.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차가운 물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거예요. 온도는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신 후에 바로 눕지 마시고 가볍게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집안일을 하신다거나 스트레칭을 하신다거나 산책을 나가신다거나 하시면서 몸을 움직이세요. 그러면 장도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습관입니다. 바로 아침 식사를 절대로 거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차가운 물이 장을 깨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장을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건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이 위에 들어가면 위가 팽창하면서 대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음식이 들어왔으니 자리를 비워야 해, 이런 신호예요. 그러면 대장이 움직이면서 변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배변 욕구가 생기는 원리예요. 특히 아침 식사 후에 이 반응이 가장 강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밤새 비어있던 위에 음식이 들어가니까 자극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 후에 화장실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식사를 거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점심까지 아무것도 안 드시면 장은 계속 자는 상태로 있게 돼요. 그러면 변비가 더 심해지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는 아침을 자주 거르셨어요.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 나이 먹으니까 아침은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전문의 선생님께서 아침 식사가 변비 해결의 핵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드렸어요. 양이 적어도 좋으니까 아침을 꼭 드시라고요. 처음에는 밥 반 공기에 국 한 그릇, 반찬 조금만 드셨어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니까 점점 식사량도 늘어나고 아침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도 생기셨어요. 아침 식사는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죽 한 그릇, 빵 한 조각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위에 음식을 넣어서 장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후 30분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화장실에 가고 싶은 신호가 오는지 기다려 보세요. 이 세 가지 습관을 정리해 드릴까? 첫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물 섭취. 둘째, 아침 공복에 차가운 물 한 컵 마시기. 셋째, 아침 식사 절대 거르지 않기.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셔도 변비약 없이 충분히 배변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습관들을 한 달 정도 실천하시니까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변비약을 먹는 횟수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배변하는 날이 늘어났어요. 지금은 거의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세요. 다음 장에서는 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판 하나만 있으면 고통 없이 쾌변할 수 있는 황금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정말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변을 보실 때 어떤 자세로 앉으세요? 그냥 양변기에 편하게 앉으시죠?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대장 전문의 선생님께 여쭤봤을 때 선생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정말 놀라셨어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변비 환자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뭘까요? 바로 배변 자세입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장 끝에서 항문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직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직장이 항문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근육이 하나 있어요. 이 근육이 평소에는 변이 새나가지 않도록 꽉 조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호스를 꺾어서 물이 안 나오게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가 양변기에 그냥 앉으면 이 근육이 완전히 풀리지 않아요. 여전히 조금 조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변이 나오려고 해도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힘을 많이 줘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배변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전문의 선생님께서 각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양변기에 앉으면 직장과 항문 사이의 각도가 약 90도 정도 된답니다. 이 각도에서는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각도를 35도 정도로 만들어주면 근육이 완전히 풀린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각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양변기에 앉을 때 발밑에 낮은 발판을 하나 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작은 의자나 상자 같은 거면 충분해요. 높이는 10cm에서 20cm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 발판 위에 발을 올려 놓으세요. 그러면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아지죠? 이 자세가 바로 황금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면 직장과 항문 사이의 각도가 펴지면서 근육이 완전히 이완돼요. 그러면 변이 막힘없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조상들은 이 자세를 자연스럽게 사용했어요. 예전에는 화장실이 쪼그려 앉는 재래식이었잖아요. 그 자세가 바로 배변에 가장 좋은 자세였던 겁니다. 쪼그려 앉으면 무릎이 배 쪽으로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그 각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양변기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편안한 자세로 앉게 됐어요. 물론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양변기가 훨씬 편하죠. 그래서 양변기를 없앨 수는 없어요. 대신 발판을 사용해서 재래식 화장실의 장점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발판 하나 놓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도 한번 해보시라고 욕실에 작은 발판을 하나 놓아드렸어요. 높이가 15cm 정도 되는 플라스틱 발판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힘을 덜 줘도 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화장실에 계시는 시간도 줄어들고 변을 보신 후에 개운하다고 하셨어요. 이 방법의 장점은 정말 간단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 있는 작은 의자나 상자, 심지어 두꺼운 책 몇 권을 쌓아 놓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발을 올려서 무릎을 높이는 겁니다. 요즘은 화장실용 발판이 따로 판매되기도 해요. 모양이 양변기를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제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제품을 사실 필요는 없어요. 집에 있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발판을 사용하실 때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세요. 등을 곧게 펴고 앉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상체를 숙이는 자세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부에 적당한 압력이 가해져서 배변이 더 쉬워져요. 그리고 절대로 과도하게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힘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고 치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세만 제대로 하시면 힘을 많이 안 줘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호흡도 중요해요. 배변할 때 숨을 참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몸이 알아서 할 거예요. 전문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화장실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편안하게 쉬는 곳이에요.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서 싸우듯이 힘을 주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올바른 자세만 취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배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화장실에 너무 오래 앉아 계시지 마세요. 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30분, 1시간씩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좋지 않아요.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 주변에 압력이 계속 가해져서 치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5분에서 10분 정도 앉아 계셔도 변이 안 나온다면 그냥 나오시는 게 좋아요. 억지로 계속 앉아 계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신호가 오면 그때 가시면 돼요. 우리 몸은 준비가 됐을 때 신호를 보내거든요. 특히 아침에 식사하신 후 30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배변 욕구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를 놓치지 말고 화장실에 가세요.
그리고 발판을 사용해서 올바른 자세로 앉으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방법을 쓰시면서 화장실에서 힘들어 하시는 일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얼굴이 빨개지도록 힘을 주셨는데 지금은 편안하게 앉아서 자연스럽게 배변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시도해 보세요. 욕실에 작은 발판 하나만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변할 때 발을 그 위에 올려놓고 상체를 약간 숙이고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배변이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다음 장에서는 장을 직접 깨우는 따뜻한 손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효과가 좋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이제 정말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배가 아프면 어머니께서 배를 쓰다듬어 주셨던 기억 나시나요? 그 따뜻한 손길이 신기하게도 배 아픈 걸 낫게 해줬죠. 사실 거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문의 선생님께서 이장 마사지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정말 신기했어요. 손으로 배를 마사지하면 장이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대장이 지나가는 경로를 따라서 마사지하면 효과가 더욱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장 마사지는 약이나 돈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손만 있으면 돼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매일 꾸준히 하시면 장이 점점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변비가 좋아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 마사지 5단계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정말 쉬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먼저 편안하게 누우세요. 침대나 요 위에 등을 대고 반듯하게 눕습니다. 무릎을 살짝 세워서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배가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여야 마사지가 잘 됩니다. 손은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손이 차가우면 배가 긴장하거든요. 손을 비비거나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시작하세요. 그리고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마사지 하시면 됩니다. 손가락만 사용하지 마시고 손바닥 전체로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합니다. 왜 시계 방향이냐고요? 우리 대장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거든요.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가서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예요. 배꼽 주변을 크게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요. 살짝 압력을 느낄 정도로만 부드럽게 누르시면 됩니다. 한 바퀴 도는데 10초 정도 걸리게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10바퀴에서 15바퀴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깊게 호흡하세요.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호흡과 함께 마사지를 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장이 움직이는 걸 도와주는 거죠.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부위를 마사지할 거예요. 오른쪽 아랫배를 찾아보세요. 배꼽에서 오른쪽으로 손가락 4개 정도 떨어진 곳, 그리고 아래로 손가락 4개 정도 내려간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부위를 손가락 3개로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누르면서 작은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합니다. 10초 정도 마사지하고 손을 떼고 다시 10초 마사지하고 이렇게 5번 정도 반복하세요. 이 부위는 변이 막히기 쉬운 곳이라서 자극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왼쪽 아랫배를 마사지할 거예요. 배꼽에서 왼쪽으로 손가락 4개 정도 떨어진 곳, 그리고 아래로 손가락 4개 정도 내려간 곳입니다. 여기는 대장의 마지막 부분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이 부위도 똑같은 방법으로 마사지합니다. 손가락 3개로 부드럽게 누르면서 작은 원을 그려주세요. 10초 마사지하고 쉬고 다시 10초 마사지하고 이렇게 5번 반복합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변이 항문 쪽으로 내려가는 걸 도와줍니다. 5번째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배 전체를 다시 한번 쓰다듬어 줍니다.
아까처럼 시계 방향으로 크게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마사지하세요. 이번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마치 아기를 재우듯이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10바퀴 정도 돌리고 나서 배꼽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잠시 쉽니다.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면서 장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내 장이 건강해지고 있어. 내일 아침에는 시원하게 배변할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5단계를 다 하는데 5분 정도면 충분해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는데 며칠 하시면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셨는데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하시니까 효과를 느끼셨어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마사지를 하시면 좋습니다. 몸이 이완되면서 잠도 잘 오고 장도 밤 동안 열심히 일할 준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배변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가끔 마사지 하시다가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좋은 신호예요. 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놀라지 마시고 계속 마사지 하시면 됩니다. 가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마사지 하다가 어느 부위가 특별히 딱딱하게 느껴진다면 그 부위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마사지해 주세요. 딱딱한 느낌은 그 부분에 변이나 가스가 차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부드럽게 풀어주듯이 마사지 하시면 됩니다. 단, 배가 심하게 아프거나 딱딱하게 부어 있다면 마사지를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셔야 해요. 그리고 식사 직후에는 마사지하지 마세요. 최소한 식사 후 1시간은 지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 마사지하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마사지를 하세요. 처음에는 제가 해드렸는데 지금은 혼자서도 잘하십니다. 마사지 하면서 명상하듯이 편안한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배변도 훨씬 수월하다고 하십니다. 이 마사지는 단순히 장을 자극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몸 전체가 이완되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변비는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장도 편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마사지를 하면서 자신의 몸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아요. 오늘 하루 고생했어. 내일도 건강하게 일하자. 이렇게 내 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 몸은 평생 우리와 함께하는 소중한 친구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텔레비전 보시다가, 책 읽으시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5분만 투자하세요. 손만 있으면 되니까 정말 쉽죠?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거예요.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변비약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 마지막 장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변비약 중독에 대한 경고와 언제 병원에 가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변비약을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그것도 몇 년째 계속 드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약을 먹어도 예전만큼 효과가 없어서 용량을 점점 늘리고 계신가요? 만약 이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대답하셨다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에 계신 겁니다. 변비약, 특히 자극성 변비약은 장벽을 자극해서 강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약입니다. 처음 드실 때는 정말 효과가 좋아요. 몇 시간 후면 시원하게 배변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약을 계속 드시면 우리 장이 변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매일 누군가가 깨워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고맙죠. 그런데 매일매일 누군가 깨워주면 스스로 일어날 필요가 없어집니다. 알람도 안 맞추고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것도 없어지고 그냥 누가 깨워주기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도 똑같습니다. 변비약이 매일 장을 자극해서 움직이게 하니까 장은 스스로 움직일 필요를 못 느끼게 돼요. 점점 게을러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약 없이는 아예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변비약 중독이에요. 전문의 선생님께서 정말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변비약 중독은 마약 중독과 비슷합니다.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약을 안 먹으면 일주일, 2주일 동안 변을 못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더 무서운 건 장이 변색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극성 변비약을 오래 드시면 대장 점막이 검게 변하는 현상이 생겨요. 이걸 대장 흑피증이라고 하는데요. 대장 내시경을 하면 검은 반점들이 보인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장 기능이 더욱 떨어지고 회복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장이 늘어나기도 해요. 계속 변비약으로 자극하면 장 근육이 약해지면서 장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난 장은 더 느리게 움직이고 그러면 변비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변비약을 30년 가까이 드셨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셨는데 나중에는 매일 드셔야 했고 한 알에서 두 알, 세 알로 점점 늘어났어요. 그런데도 효과가 없으니까 더 강한 약으로 바꾸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약을 섞어서 드시고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전문의 선생님께 여쭤봤을 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장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천천히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약을 줄여나가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희망을 갖고 시작했던 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변비약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세요. 먼저 제가 알려드린 생활 습관들을 최소한 6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물 섭취, 아침 공복 물 마시기, 아침 식사 거르지 않기, 올바른 배변 자세, 장 마사지까지요. 이 모든 걸 정말 성실하게 6개월 이상 해보셨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때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단순한 변비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첫째, 변이 연필처럼 아주 가늘게 나온다면 대장에 무언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치질이나 다른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해요. 셋째, 배가 심하게 아프거나 딱딱하게 부어오른다면 장폐색 같은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갑자기 체중이 많이 줄었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섯째,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면서 나타난다면 이것도 병원에 가셔야 할 신호예요. 여섯째, 이유 없이 빈혈이 생기거나 극심한 피로감이 든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병원에 가시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되실 거예요. 이 검사를 통해서 대장에 용종이 있는지, 염증이 있는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 무력증이나 직장류 같은 특수한 질환이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대장 무력증은 장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바이오 피드백 치료 같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직장류는 직장벽이 약해져서 주머니처럼 늘어나는 질환인데 심한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집니다.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는 병원에서 대장 무력증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점점 좋아지셨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변비약을 거의 안 드세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정말 불편하실 때만 드시는데 그것도 자극성 약이 아니라 부드러운 약을 드십니다.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배변하시고 화장실에서 힘들어 하시는 일도 없어졌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셨거든요. 변비약을 줄이니까 며칠씩 변을 못 보실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으셨다고 하세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자연스럽게 배변하시는 날이 생기고 그게 3번, 4번으로 늘어나고 1년쯤 지나니까 거의 매일 자연스럽게 배변하시게 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 변비약에서 벗어나는 건 단순히 약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본래의 건강한 기능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모든 방법들을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나 화장실에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익숙해지면 아침 식사를 챙겨 드시고 발판을 사용해 보시고 저녁에 장 마사지를 하시고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을 남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배변 횟수, 변의 상태, 먹은 음식, 마신 물의 양 같은 걸 간단하게 적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습관이 나한테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고 좋아지는 과정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변비는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시는 흔한 증상이에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들과 이야기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도 어머니의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 3년을 매달렸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배변하시고 변비약 없이도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